안녕하십니까, 코인배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느냐. 자, 이더리움의 지표가 상승 전환을 예고한다? 라고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데, 왜? 올해 이더리움 온체인 거래량이 8조 달러 신기록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최근 이더리움 채굴자의 보유액 지표가 개선이 됐다. 지난 6일 94,200 이더리움까지 감소했던 이더 보유액이 현재는 11만 5천까지 증가했다. 뭐 언제는 16만 3천, 또 다른 때는 19만 3천까지 상승한 적이 있는 수치였다. 이제 계속 상승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지만 폭락의 가능성을 줄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밖에 이더리움의 상장 지수 펀드가 곧 브라질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다 라는 점도 이더리움 가격 회복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미디어는 덧붙였다. 하는데 뭐 브라질 금융당국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 첫 이더리움 상장 지수 펀드의 출시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 해당 펀드의 운용사인 QR 캐피탈은 브라질 금융당국은 자사가 운영하는 이더리움 출시를 최종 승인했다. 해당 상품은 브라질 증권 거래소에 B3에 상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이거 ETF QETH11 그러니까 ETF Q 이더리움 11의 출시를 최종 승인했다. 이거를 왜 읽어드리냐면요. 이게 각 국가에서 점점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화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체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읽어드렸던 거거든요. 이 기사를 찾아서 보여드린 것이고. 그래서 올 1분기 이더리움 온체인 거래량은 1조 5천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3배 증가했다. 2분기에는 2조 5천억 달러의 거래량을 처리해서 신기록을 세웠다. 현재 일평균 거래량은 33억 달러 규모다. 이 추세대로면 지난해 비자 송금 규모인 11조 달러를 돌파하는 것도 머지않았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대체 얼마나 더 이게 커질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5개 종목 디지털 자산 지수가 나온다. 라고 머니투데이의 강민수 기자님께서 2021년 7월 16일에 기사를 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왜 다 읽어드리냐면요. 뭐 이분들도 기사 쓰는데 엄청 공을 들이셨을 텐데 그냥 막 가져다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읽을 수 있으면 최대한 읽어드리거든요.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자, 국내 최대 민간 지수 제공 회사 FN 가이드가 16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드나무와 제휴해 개발한 첫 디지털 자산 지수인 이제 FN 가이드 X 드나무 탑5 지수를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탑5 지수는 업비트 워너마켓에서 거래 지원되는 디지털 자산 중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는데 30%를 이렇게 따지고 나머지 3종은 동일 가정 방식으로 혼합해서 산출한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것도 하나의 지표라는 거죠. 이런 거를 왜 만들까요, 여러분? 이게 점점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화하고 있는 거를 또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처럼 제가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죠. 그래서 탑5 지수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시장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얘기를 하고.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트코인 선물 거래 승인. 그리고 자, 보세요. 비트코인 옹호론자 구겐하임 회장이 곧 1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자,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알려졌던 스콧 미너드 구겐하임 투자 회장이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 이게 7월 11일자 기사거든요. 그래서 한때 비트코인 4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보다 70에서 80% 급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 관상을 한번 봐야 되나? 그쵸? 욕심이 그득그득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야? 그래서 그득그득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비트코인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투기꾼이 되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사라. 그의 발언은 과거와는 이제 또 정반대의 태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4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비트코인 옹호론자였는데, 최근 비트코인은 중국 등 각국 정부의 규제 조치, 비트코인이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얘기를 하는데, 자, 미너드 회장이 최근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직전 비트코인이 17세기 튤립 명품과 비슷하다면서 2만 달러 선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했다. 뭐하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양면, 그러니까 완전 180도 바뀌는 영향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좀 얘기를 들었던 게 그분 있잖아요. 그분. 잠깐만요. 그분이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굉장히 이제 180도 바뀐 인물인 거를 제가 다른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가상자산을 제도권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은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해야 된다 말했던 분이, 양지화해서 드러내야 한다고 얘기했던 분이 지금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전 그분도 계좌 까면은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넣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깔 수가 없죠. 그래서 구겐하임 CIO, 이제 비트코인 3만 달러 지지선이 곧 무너질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스콧 마이너드. 그러니까 이제 이동 평균선은 두드리면 뚫린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10,000달러 간다, 30,000달러 간다, 30,000달러 뚫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치는 40만 달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2020년 12월에 글로벌 투자 회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스콧 미너드가 비트코인 가치가 개당 40만 달러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뭐 하는 인간이냐는 거죠. 그냥 진짜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만 달러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 지금 와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을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도 거기에 한 손 거들어가지고 사람들 빨리 도망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스콧 미너드 씨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은성수 씨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비트코인 저격수라는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될까요? 대중들이 언론에 계속 이제 휘둘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대중이 돼서 완전 탈탈 털려야지 성이 딱 족할런지 전 그게 또 궁금합니다. 바닥으로 내려간다 얘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걱정되시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찬찬히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결국 그들도 싸게 사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미들이 들고 있는 거 털어가지고 싸게 살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투자를 진득하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뭐 저는 이제 클레이튼 관련 투자자들 보니까 카카오의 모습도 많이 보는데요. 이제 카카오에서 알림톡으로 사회 서비스 바우처 이용 정보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이용 정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그동안 문자 메시지로 제공하던 서비스 전자 바우처 이용 정보를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로 전화해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80여만 명 바우처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내역, 바우처 생성 내역,
바우처 사용 기간 만료일 등을 제공하면서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고 투명한 바우처 사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원이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전국민 모두에게 생애주기에 맞춰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복지로 등 8대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화 전문기관이다. 이런 데랑 뭐 뭔가 같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자, 카카오뱅크 코스피 입성 코앞 따상 가능할까 뭐 이러는데, 전 이게 뭐 카카오뱅크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카카오뱅크가 사람들의 그런 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카카오뱅크가 상장된다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는 것부터가 어떤 변화의 이런 시작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그거보다 더 전으로 간다면 바이낸스 상장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으로 간다면 뭐 업비트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에 먼저 상장을 한 것이고, 또 그 전으로 간다면 카카오 김범수 회장님과 한재성 그라운드 대표님께서 만났던 그 시기부터로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클레이튼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연역을 따지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나눌까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소셜 트레이딩과 NFT의 결합이라는 건데, 스탯은 클레이튼 기반 대체 NFT를 활용해서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투자 전략과 명성을 자산화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이다.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매매 내역 구독권을 트레이더 카드로 발행하고 이를 경매에 붙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마치 골프장 회원권이나 호텔 헬스장 회원권을 분양해 거래하는 것과 유사하다. 경매로 트레이더 카드를 낙찰받은 사람은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나? NFT로 발행된 매매 내역 구독권은 이후 해당 트레이더의 실적에 따라 가치가 변동이 된다. 트레이더 카드 보유자는 세컨더리 마켓에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낼 수도 있고, 유명 트레이더의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만큼 데이터를 보고 카피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카피 트레이딩 하니까 이게 자동으로 카피 트레이딩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을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신기한 일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고, 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클레이튼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번역본을 통해서 좀 봤는데,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그런 링크 코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클레이튼과 다르다, 기반이 다르고 또 CBDC에 맞춰져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클레이튼도 프라이빗도 쓸 수 있습니다.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자 어디야? 잠깐만요. 잘못 눌러버렸네. 여기 보시면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독점적 기능을 결합하고자 하는 신흥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그래서 클레이튼의 역사 뭐 하는데, 이것까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그냥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장점이 사업 개발이고 또 낮은 거래 수수료로 무제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요. 여기도 또 나오죠. 클레이튼의 생태계를 통해서 프라이빗 및 퍼블릭 블록체인 서비스를 쓸 수 있다. 네트워크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능은 뭐 불연속성을 보장을 하고 민감한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확장성을 높인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차피 번역본이니까 좀 이렇게 좀 어색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제쳐놓고서라도 찾아보시면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링크 코인이냐 카카오 클레이튼이냐 했을 때는 뭐 둘 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하지만, 클레이튼이 프라이빗 기능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사도 사실 잘 찾아보셨으면은 프라이빗 관련해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프라이빗에 대해서 클레이튼이 얘기를 아예 안 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아직도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다. 클레이튼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안 해드린 게 많고 조금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너무 그렇게 마음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발 뻗고 주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신뢰가 안 된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베베였습니다.